즉시 이 10가지 채소 섭취를 중단하세요. 노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위험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채소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채소는 모든 식품 피라미드의 주인공이며 의사, 영양사 및 공식 건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특정 채소, 특히 50세 이상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칭송받는 몇몇 채소가 당신도 모르게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혈당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올리고 고통스러운 관절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해로운 채소 중 하나가 이미 냉장고나 냉동고에 있어 다음 식사의 일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식품들은 섬유질,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으로 인해 슈퍼푸드로 찬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넘으면 신체가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30대나 40대는 무해했던 것이 이제는 신장 문제, 소화 불편, 관절염 악화 및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들이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소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한하거나 완전히 피해야 할 10가지 채소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저녁 식사 접시에 자주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목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에 애정을 보여주세요. 건강에 관심이 있고 강하게 지내며 질병을 피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장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1. 완두콩.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위험. 완두콩은 작고 색깔도 화려하며 단백질, 섬유질 및 필수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가 가득해 완벽한 반찬처럼 보입니다. 캐서롤, 수프, 샐러드 및 반찬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녹색 공안에 숨겨진 위험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완두콩에 대한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높은 혈당 부하입니다.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저전분 채소와 달리 완두콩은 소화 중에 빠르게 당으로 분해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이 감소하는 노인들에게 이는 에너지 충돌, 지속적인 피로 및 장기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두콩은 퓨린이 많습니다. 퓨린은 신체에서 요산으로 변환됩니다. 적당한 양의 요산은 정상적이지만 노인들은 그 축적에 더 취약합니다. 이는 요산이 관절에서 결정화되어 고통스러운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종종 발이나 발가락에서 시작됩니다. 통풍이 없더라도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신장 결석 형성을 조용히 초래하여 강렬한 통증과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완두콩은 소화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완두콩을 먹은 후 팽만감, 가스 또는 무기력함을 경험하지만 원인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완두콩의 저항성 전분과 렉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노화된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환경 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소화 효소를 덜 생성하여 이러한 물질을 분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장내 발효, 가스 축적 및 복부 불평함이 발생합니다. 다음, 아스파라거스, 조용한 신장 부담. 아스파라거스는 항산화제, 섬유질 및 비타민 A, C, E, K가 풍부한 강력한 채소로 오랫동안 칭송받아 왔습니다. 심장 건강, 체중 관리 및 심지어 항노화 식단에도 자주 권장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조용히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신체를 탈수시키며 신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숨겨진 문제 중 하나는 퓨린 함량입니다. 퓨린이 요산으로 분해되면 관절에 축적되어 통풍을 유발하거나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통증이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아스파라거스가 뒤에서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스파라거스의 자연 인뇨 효과입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좋은 방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물을 덜 유지하고 갈증 감각이 약해져 어지러움, 혼란, 관절 경직 또는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탈수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또한 신장이 이미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부담을 줍니다. 기존 신장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는 아스파라거스가 신장을 추가로 부담시켜 신장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3. 옥수수. 혈당을 방해하는 숨겨진 요소. 옥수수는 세계에서 가장 자주 소비되는 채소 중 하나로 가족 바비큐에서 옥수수 구이로, 영화 중 버터 팝콘으로, 자가제 토르티아로, 심지어 아침 식사용 콘플레이크로 즐길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옥수수가 다른 이름으로 조용히 수천 가지 포장 및 가공식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가루, 옥수수 전분, 특히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무수한 스낵, 구운 식품 및 음료에 침투했습니다. 옥수수는 섬유질, 비비타민 및 마그네슘 함량 덕분에 보통 건강하고 자연적이며 영양가 있는 옵션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이 겉보기에 무해한 채소는 모르게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간과되는 문제 중 하나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체가 소화하기 얼마나 어려운가입니다. 옥수수의 외피는 불용성 섬유질의 일종인 셀룰로스로 가득 차 있어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분해할 수 없습니다. 더 부드러운 채소와 달리 옥수수는 종종 소화관을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옥수수 알갱이가 대변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화가 느려지고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의 자연 감소로 인해 노인들은 이 문제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 감소된 효소 활동은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셀룰로스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어 지속적인 백만감, 불편한 복부 경련, 과도한 가스 및 빈번한 변비와 같은 증상을 자주 초래합니다. 이미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개실염 또는 단순히 나이 관련장 기능 저하와 같은 소화 상태를 다루고 있는 노인들에게 옥수수 섭취는 이러한 상태를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피소드를 더 고통스럽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옥수수의 당 지수 프로파일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옥수수는 놀랍게도 높은 혈당 지수, GI를 가지고 있어 소비 후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빠른 전환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빠르게 하락시킵니다. 이미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 또는 완전한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이 효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혈당의 반복적인 급등과 하락은 갑작스러운 피로, 뇌 안개, 기분 변동 및 더 많은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뇨병 관련 합병증의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신체는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고 지속적인 당 변동은 의도하지 않은 체중 증가, 신경 손상, 신경병증, 순환장애, 감각 상실 및 시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이동성 감소, 낙상 위험 증가 및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노인 인구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옥수수는 또 다른 조용한 문제인 만성염증에 기여합니다. 옥수수는 자연적으로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6는 신체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현대 식단에는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옥수수 기반 제품인 식물성 기름, 옥수수칩 및 가공식품이 정기적으로 소비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교하여 오메가6의 불균형 섭취는 신체 전체의 지속적인 저등급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 만성염증은 관절 통증 악화, 관절염 발병 및 심혈관 질환의 발전 또는 진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더하는 것은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옥수수가 유전자 변형, GMO되고 합성 제초제 및 살충제로 강하게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것은 글리포세이트입니다. 현대 농업관행은 옥수수를 지구상에서 가장 화학적으로 처리된 작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글리포세이트와 유사한 화학 물질에 대한 만성 노출은 소화, 면역 및 심지어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내 미생물군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생물군 다양성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노인들에게 이 방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소화를 더욱 저해하며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및 만성염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는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하며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진행에 기여하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종 무시되는 결과는 옥수수가 신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부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옥수수와 같은 높은 지하의 식품의 빈번한 소비로 악화되는 통제되지 않은 높은 혈당이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경병증, 신장은 특히 민감한 기관이며 과도한 포도당과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 지속적인 요구는 기능의 점진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단순히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높은 혈당과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로 인한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신장 건강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으며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신부전 또는 심지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위험이 신선한 옥수수나 팝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해로운 형태는 종종 고도로 가공된 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탄산음료, 구운 식품, 조미료 및 무수한 포장 스낵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미료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당 불안정을 강화하고 지방간 질환을 초래하며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위험합니다. 옥수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옥수수의 저구조무원 보호자무주목 시스템 시스템 특히 가공된 형태에서는 적당히 섭취하고 가능하다면 유기농 비GMO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거나 오메가 역수와 오메가3 섭취를 균형 있게 하고 가공식품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이 기본 식품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식단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노인들은 혈당 조절, 소화의 편안함, 신장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끔씩 옥수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버섯, 슈퍼푸드로 위장된 독소 자석. 버섯은 오랫동안 영양의 보고로 칭송받으며 이른바 슈퍼푸드의 자리에서 흔히 언급됩니다. 버섯은 뛰어난 항산화제 농도, 식이섬유, 필수 비복합 비타민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한다고 믿어지는 독특한 생리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기억력을 보존하고 장수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이 뇌 건강을 지원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나이와 관련된 쇠퇴와 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사에 버섯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이 겉보기의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버섯이 숨기고 있는 일련의 숨겨진 위험이 있으며 이는 특히 노인들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버섯과 관련된 가장 과소평가되었지만 중요한 위험 중 하나는 환경에서 독소를 흡수하는 뛰어난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오염물질을 상당히 축적하지 않고 주로 토양에서 영양분을 끌어오지만 버섯은 거의 스펀지처럼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섯은 재배되는 토양이나 물에 존재하는 중금속, 산업 오염물질 및 독성 화학물질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흥미롭지만 대규모 산업화된 농업에서 버섯이 자랄 때 주요 우려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란 버섯은 납, 카드뮴, 비소 및 수은과 같은 독성 요소의 놀라운 수준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과 오염물질은 즉각적인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내에 조용히 축적됩니다. 노인들은 자연적으로 신체의 해독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느린 축적은 신장 기능 장애, 신경 손상, 간 부담 및 심지어 인지 능력의 점진적인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버섯도 자동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불충분한 토양 품질 관리와 부실한 안전 관행을 가진 농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버섯이 얼마나 깨끗한지 정확히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숨겨진 위험을 더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섯에 존재하는 또 다른 화합물인 아가로틴을 멜타몰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가로틴은 가장 인기 있는 종류 중 하나인 흰 양송이버섯에 주로 존재합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아가로틴에 장기간 노출되면 특히 고량 섭취하거나 생으로 자주 먹을 경우 발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버섯을 요리하면 아가로틴 수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한 식단 옵션을 찾는 많은 개인, 특히 노인들은 샐러드에서 생으로 가볍게 볶아 먹거나 거의 익히지 않고 버섯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
이 잠재적으로 해로운 화합물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킵니다. 버섯은 또 다른 간과된 위험을 제공합니다. 버섯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예측할 수 없게 반응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알레르기 원인입니다. 버섯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진균 단백질은 특히 나중에 새로운 또는 높아진 민감성을 개발한 개인에게 다양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팽만감, 메스꺼움 또는 설사와 같은 가벼운 소화 장애로 미묘하게 나타나거나 피부 발진, 호흡기 증상, 부기 및 일부 경우에는 관절 통증이나 염증 악화로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증상을 정상적인 노화로 간주하거나 관련 없는 상태로 돌리면서 버섯 섭취가 불편함의 실제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 외에도 버섯은 노인의 소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버섯은 세포벽에 존재하는 섬유질 물질인 키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소화 시스템이 약화되거나 위산 생산이 감소한 개인에게 특히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흔한 현상입니다. 키틴의 불완전한 소화는 장내 발효를 초래하여 가스, 팽만감 및 복부 불평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위험에도 불구하고 버섯은 신중하게 소비하면 여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끓이기, 굽기 또는 볶기와 같은 방법을 통한 철저한 요리는 아가로틴 함량을 줄이고 소화 가능성을 개선하는 등 많은 유해 화합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할 때마다 유기농 버섯을 선택하는 것도 중금속과 살충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히 권장됩니다. 식단에 버섯을 자주 포함하고 설명할 수 없는 팽만감, 지속적인 가스, 피부 발진, 관절 통증 또는 만성 피로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 노인이라면 섭취량을 제고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버섯보다 익힌 버섯을 선택하고 유기농 품종을 선택하며 적당한 크기의 부분을 섭취하는 등의 간단한 조정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줄이면서 버섯이 제공하는 영양 혜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섯이 제공하는 영양적 이점에 이어 양배추, 부엌에 숨어 있는 예상치 못한 갑상선 교란자, 양배추는 인상적인 영양 프로파일과 다용성으로 건강 분야에서 널리 추천되는 영양 보석으로 칭송받습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C, 항산화제 및 다양한 유익한 식물 화합물이 풍부한 양배추는 체중 감량을 지원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소화를 촉진하는 수많은 식단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샐러드, 수프, 사우어크라우트와 김치 같은 발효식품, 체중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저칼로리 요리의 필수 재료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양배추는 특히 갑상선 및 소화 상태를 이미 진단받았거나 숨겨진 상태를 다루고 있는 노인들에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배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그러나 거의 논의되지 않는 우려 중 하나는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양배추는 브로콜리, 케일, 방울양배추 및 콜리플라워를 포함하는 십자화과 채소 가족에 속합니다. 이러한 채소는 영양이 풍부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자연 물질인 고이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신체가 요오드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오드는 대사, 에너지 수준 및 인지 성능과 같은 필수 기능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거나 노화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는 생양배추나 살짝 익힌 양배추를 정기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우울증, 추위에 대한 민감성, 정신적 혼란, 심지어 기분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흔히 노화로 잘못 여겨지지만 식단 불균형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 외에도 양배추는 특히 노인들에게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올리고당으로 분류되는 복합당의 일종인 라피노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라피노스는 대장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인체가 완전히 소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벼운 팽만감만 경험할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소화가 느리거나 위산이 감소했거나 장 운동성이 저하된 노인들에게는 라피노스의 발효가 훨씬 더 심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양배추 기반 요리를 섭취한 후 만성적인 팽만감, 복부 경련, 방귀 및 불편함을 보고하며 이러한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식단 선택과 직접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개실염 또는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소화 장애를 이미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라피노스 발효로 인해 생성된 가스와 압력이 통증, 불규칙한 배변 및 심지어 산역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노인들은 반복적인 팽만감과 경련 에피소드가 생양배추나 더 익힌 양배추의 빈번한 섭취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단순히 무해한 채소로 여기거나 더 나쁘게는 건강한 식단의 필수 부분으로 오해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배추는 적절히 준비하고 적당히 섭취하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발효입니다. 사워크라우트와 김치와 같은 발효, 양배추 제품은 고이트로겐 화합물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조절하며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합니다. 노화, 약물 또는 식단 변화로 인해 장내 세균 불균형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발효 양배추는 소화를 자극하기보다는 개선하는 데 실제로 귀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철저히 요리하는 것, 즉 끓이기, 찌기 또는 볶기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또 다른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요리의 열은 라피노스를 분해하여 소화하기 쉽게 하고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또한 양배추를 요리하면 고이트로겐 농도가 크게 줄어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줄입니다. 이는 특히 갑상선 불균형이 진단되었거나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 징후를 보이는 노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갑상선 건강이 걱정되는 노인들은 요오드화 소금 해조류 또는 요오드가 풍부한 해산물과 같은 다른 출처에서 충분한 요오드를 섭취하도록 하여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십자화과 채소인 양배추가 식단의 일부일 때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소화 불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만성 피로 또는 악화되는 갑상선 관련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양배추 섭취량을 평가해 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조리하거나 발효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준비 방법을 조정하고 신체의 반응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노인들은 양배추의 많은 영양적 이점을 숨겨진 단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지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오버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중해, 중동 및 아시아 요리에서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채소입니다. 다용성, 풍부한 질감 및 풍미를 흡수하는 능력으로 인해 가지는 라타투이, 무사카, 바바가누시, 커리 및 볶음 요리와 같은 수많은 사랑받는 요리에 포함되었습니다. 저칼로리와 높은 섬유질 함량으로 인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요리 및 영양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노인들에게 조용히 상당한 건강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노화 증상으로 쉽게 오인도합니다. 가지와 관련된 덜 알려진 우려 중 하나는 가지가 가지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과는 과학적으로 솔라닌을 포함하며 토마토, 감자, 피망과 같은 일반적인 채소를 포함합니다. 가지과는 자연적으로 글리코알칼로이드인 솔라닌이라는 화학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 특히 염증 상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또는 기타 관절 및 자가 면역 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솔라닌은 조용히 증상을 악화시켜 관절 통증, 경직, 부기 및 이동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악화되는 관절 불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가지와 다른 가지과가 뒤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지의 또 다른 숨겨진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옥살산염 함량입니다. 옥살산염은 특정 식물 기반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결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 만성 신장 질환 또는 신장 기능 저하의 병력이 있는 노인들은 옥살산염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옥살산염이 풍부한 채소인 가지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내 결정 형성 위험을 증가시켜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 배뇨 불편 및 이미 취약한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는 특히 노인들에게 소화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의 껍질은 섬유질과 항산화제의 원천이지만 상대적으로 두껍고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느리거나 소화관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지 내부의 작은 씨앗은 위장관의 내벽을 자극하여 팽만감, 복부 불편,
소화불량 또는 산역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위식도 역류 질환, 위염 또는 기타 소화기 민감성을 가진 노인들에게 특히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불편을 가지 섭취와 연관시키지 않으며 식사에 자주 포함시킴으로써 소화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덜 흔하지만 가지는 특정 개인에게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입과 목의 가려움이나 따끔거림, 소화 불편, 피부 발진 또는 부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새로운 민감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음식 관련 알레르기 반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종종 미묘하며 관련 없는 질병으로 쉽게 오인될 수 있지만 가지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내증을 신호하는 신체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노인들이 완전히 피해야 할 채소는 아닙니다. 가지를 더 안전하고 쉽게 견딜 수 있게 만드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요리가 필수적입니다. 가지는 항상 구이, 그릴, 베이킹 또는 스윙을 통해 완전히 익혀야 솔라닌 수치를 줄이고 거친 껍질과 섬유질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요리는 소화 가능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염증이나 소화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지중해 및 아시아 요리에서 가지를 사용하는 많은 전통 요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며 이는 요리된 가지가 생가지나 덜 익힌 버전보다 일반적으로 더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요리 전에 가지 껍질을 벗기는 것이 자극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통 레시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인 요리 전에 슬라이스한 가지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쓴 화합물을 일부 제거하고 수분을 줄여 질감과 소화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 빈번한 신장 결석 또는 반복적인 소화 불편을 겪는 노인들은 가지 섭취를 줄이거나 호박, 스쿼시 또는 잎채소와 같은 더 소화에 친화적이고 한겸증성 채소와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과를 섭취한 후 신체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건강관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숨겨진 위험을 인식함으로써 노인들은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기본 건강 상태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7. 감자. 예상치 못한 혈당 폭탄. 감자는 수많은 문화와 요리에서 즐겨지는 가장 위안이 되고 만족스러운 음식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버터와 크림과 함께 으깨거나 허브로 완벽하게 구워지거나 황금빛으로 구워지거나 바삭한 프렌치 프라이 또는 해시 브라운으로 튀겨진 감자는 수백만 가정의 필수 재료입니다. 가족 저녁 식사, 휴일 연회 및 빠른 일상 식사에 등장합니다. 그 인기는 매우 널리 퍼져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자를 편안함, 따뜻함 및 만족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크리미한 질감과 익숙한 맛 아래에는 특히 노인들에게 덜 위안이 되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급증을 유발하고 만성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자와 관련된 가장 우려되는 측면 중 하나는 매우 높은 혈당 지수 GI입니다. 높은 GI를 가진 음식은 소화되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혈류에 당이 넘칩니다. 이는 여전히 좋은 인슐린 감수성을 즐기는 젊은 개인에게는 관리할 수 있는 효과일 수 있으며 그들의 몸이 가끔 혈당 급증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미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단계 대사증후군 또는 제2형, 당뇨병과 씨름하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빠른 포도당 방출이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혈당 급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에너지 충돌, 기분 변화, 지속적인 피로 및 식사 후 곧바로 배고픔이라는 위험한 순환을 촉진하여 종종 노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적으로 과식하게 되면 이러한 패턴은 체중 증가를 촉진할 수 있으며 특히 복부 주변의 내장 지방 축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인슐린 저항성 악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높은 혈당은 신체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효과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만성적으로 상승된 포도당 수치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및 미세한 혈관, 신경 및 장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증, 특히 팔다리의 무감각, 따끔거림 또는 통증, 심혈관 건강 악화, 신장 기능 저하 및
인지 성능의 가속화된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자를 너무 자주 섭취함으로써 시작되는 가끔의 혈당 변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성을 감소시키고 낙상의 위험을 높이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조용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자가 프렌치 프라이, 해시 브라운, 감자칩 또는 테이터 톡과 같은 튀긴 형태로 섭취될 때 건강 위험은 배가 됩니다. 이러한 음식은 칼로리와 불건전한 지방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튀김 및 굽기와 같은 고온 조리 방법에서 형성되는 유독 화학 물질인 아크릴라미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크릴라미드는 산화 스트레스, 전신 염증 및 특정 유형의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또는 기타 연령 관련 상태로 인해 이미 만성 염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튀긴 감자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관절 통증, 경직 및 피로를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부담은 이동성 감소 및 만성 불편의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노화로 종종 간주되지만 식단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감자를 구운 경우에도 이는 종종 더 건강한 준비 방법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숨겨진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자 껍질을 단단하거나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버립니다. 그러나 껍질에는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대부분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껍질 없이 구운 감자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하여 급격한 혈당 급증과 그에 따른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여 노인들이 식사 후 곧바로 피로하고 배고프게 만듭니다. 이러한 순환은 안정적인 체중과 균형 잡힌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노화에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게다가 감자 기반 요리는 종종 버터, 사워크림, 치즈 및 전분과 지방이 풍부한 그레이비와 같은 다른 혈당 급증 성분과 결합되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유발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체중을 관리하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려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감자 풍부한 식사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더 건강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가장 추천되는 교체 중 하나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여전히 전분이 많지만 일반 흰 감자에 비해 낮은 혈당 지수를 제공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더 많아 혈당 급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의 풍부한 공급원이며,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노인들이 일반 감자를 고구마로 대체하는 것은 비슷한 질감과 맛을 즐기면서 혈당 균형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감자를 여전히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자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몇 가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항상 껍질째로 섭취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섬유질은 탄수화물 흡수를 크게 늦추고 더 나은 혈당 조절을 촉진합니다. 튀김 대신 끓이기, 찌기 또는 굽기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방법은 아크릴라미드 형성을 피하고 염증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적당한 크기의 포션을 유지하고 감자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살코기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과 결합하면 혈당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충돌 및 소화, 불편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와 관련된 숨겨진 위험을 이해하고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면 노인들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이 고전적인 위안 식품을 여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신중한 변화가 혈당 안정화, 신장 기능 보존, 염증 감소 및 노화 과정 동안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금치.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슈퍼푸드. 시금치는 오랫동안 영양의 슈퍼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타민 K 철분, 마그네슘 및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뇌기능 개선, 심장 건강 및 면역 지원과 같은 이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건강에 관해서는 시금치가 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잎채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인 옥살산염이 매우 높아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가장 흔한 유형의 신장 결석인 칼슘 옥살산염 결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결석은 극심한 통증, 메스꺼움, 구토 및 요로 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신장 기능의 연령 관련 변화로 인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더 높아져 시금치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결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옥살산염 섭취는 또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골다공증 및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강한 뼈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주요한
우려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시금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실제로 뼈가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를 끓이거나 찌면 옥살산염 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시금치를 요거트, 치즈 또는 강화 식물성, 우유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옥살산염 흡수를 줄이고 뼈와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절제가 필요합니다. 스무디나 샐러드에 매일 시금치를 먹고 있다면 줄이거나 로봇리 아루굴라 또는 버터 상추와 같은 낮은 옥살산염 채소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9. 케일. 항상 슈퍼푸드가 아닌 슈퍼푸드. 케일은 그린 주스에서 바삭한 칩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식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케일은 비타민C, 칼슘, 섬유질 및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잎채소조차도 특히 노인들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시금치처럼 케일은 옥살산염이 풍부하여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결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섭취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결석의 병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이는 불편, 감염 또는 심지어 영구적인 신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케일은 또한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고이트로겐 채소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억제합니다. 이미 대사가 느리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케일을 대량으로, 특히 스무디나 샐러드로 섭취할 경우 피로감, 추위, 정신적 혼란 또는 체중 증가를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케일을 요리하는 것입니다. 찌거나 볶으면 많은 옥살산염과 고이트로겐이 분해되어 신장과 갑상선에 더 안전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매일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식단의 일부로 케일을 즐기십시오. 10. 피망 놀라운 염증 유발 요인. 피망은 색상이 화려하고 바삭하며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및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요리의 밝기와 풍미를 더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필수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채소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소화하기 어려운 단단한 외피에 있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소화가 느려지고 위산이 줄어들어 피망이 팽만감, 가스, 산역류 또는 심지어 복부 경련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피망이 들어간 식사 후 소화 불편을 느꼈다면 그것이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망이 가지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괴는 토마토, 감자,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채소는 솔라닌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 경직, 부기 또는 통증을 겪고 있다면 피망과 같은 가지과가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피망의 화합물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피부 자극, 부비동 혼잡, 피로 또는 모호한 소화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간과되거나 노화로 잘못 인식됩니다. 좋은 소식은 피망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굽거나 껍질을 벗기면 단단한 섬유질이 분해되고 염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조리된 피망은 일반적으로 소화하기 쉽고 장이나 관절을 자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증상이 지속되면 피망을 호박, 당근 또는 브로콜리와 같은 다른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노인들이 주의해야 할 10가지 채소 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했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 가득한 완두콩,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시금치, 염증을 유발하는 피망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영양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악화될 수 있는 숨겨진 위험도 있습니다. 목표는 이러한 채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높은 옥살산염 채소를 끓이거나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거나 단순히 적당히 섭취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신장 기능, 관절 건강 및 소화의 편안함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채소가 가장 놀라웠나요? 완두콩을 먹은 후 팽만감을 느끼거나 가지를 먹은 후 관절 통증을 느낀 적이